그동안 설마 했던 헌재 내부의 이상 기류가 점점 현실이 되며 보수 재판관들 주도로 윤석열 탄핵 선고 무기한 연기 및 기각의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국회도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만 하는데 국회가 결국 그 가닥을 잡은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혼란스러운 시국에서는 어지간하면 확인되지 않은 찌라시는 저도 거르는 편이지만 오늘 아침 상당히 설득력 있고 가능성 있어 보이는 민주당의 윤석열 탄핵 플랜이 정보지에 공유됐습니다. 사실 해당 플랜은 제갈량의 동남풍급 비책이라기보다는 이미 뉴스공장이나 여러 매체에서 거론됐던 방법들을 정교하게 다듬어 정리한 글에 가까운데, 결론부터 말하면 국회가 사실상 합법적인 윤석열 탄핵 외통수를 찾아낸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해 오늘 정보지에 공유된 민주당의 윤석열 탄핵 플랜은 다음과 같습니다. 일단 최악의 상황이라 할 수 있는 헌재 내부 신내란파 재판관을 정형식, 김복형, 조한창이라 상정하고 이들이 어떤 해태를 부리든 윤석열 파면에 영향을 줄 수 없게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 임기연장 및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하여 인용 6, 기각 3 구도를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물론 때려 죽어도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던 한덕수, 최상목이 있는 내란 행정부가 과연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을 할까 싶은데, 바로 이 부분에서 이른바 국회의 비상대권이 작동한 것입니다. 특히 정예능이 해당 플랜이 상당히 신빙성 있다고 본 이유는 심지어 타임라인까지 매우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서인데, 먼저 3월 31일 월요일 민주당은 한덕수를 비롯한 국무위원 전원 탄핵안을 발의해야 합니다. 또한 이와 더불어 임기가 만료된 헌법재판관은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직무대행을 하고 국회 의결 및 대법원장 지명이 통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개정안까지 법사위 통과시킵니다. 그리고 4월 1일에는 본회의 탄핵안 보고 및 헌법재판소 개정안을 본회의 통과시키고 다음 날인 4월 2일 탄핵안이 가결되면 행정부의 국무회의는 무력화되고 거부권 행사도 불가능해집니다. 따라서 이 4월 2일을 기준으로 15일 이후 마은혁 재판관은 사실상 국회의장에 의해 임명이 되고, 4월 18일 문영배, 이미선 재판관은 개정된 헌재법의 효력을 받아 후임자가 임명되지 않았으므로 임기가 자동 연장됩니다. 그리고 이로부터 일주일 이후인 4월 25일까지 헌재가 6대3으로 윤석열 파면을 시키는 것이 최종 목표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되면 마은혁 재판관까지 윤석열 탄핵 선고에 참여해야 하고, 이를 위해선 변론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문제가 있긴 한데, 이 역시 지난 2월 대법원에서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이 의결되었고, 변론 갱신 절차를 녹취서 열람 및 양쪽 고지 등 간결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어서 시간이 오래 지연될 수는 없습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마 저와 비슷한 생각이지 싶지만 정예능은 해당 플랜이야말로 난립하는 윤석열 탄핵 관련 정보글 중에 가장 논리적 정합성이 있고 현실성 있는 플랜이라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또한 국회가 행정부와 헌재까지 무력화시켜 오로지 윤석열 복귀만을 막는 국회판 비상대권보다는 더 나은 방법으로 보이는데, 물론 그럼에도 이런 플랜이 현실화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이제는 정말로 각오를 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가뜩이나 국회가 이 정도의 특단의 조치를 준비하는 만큼 내란 행정부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란 말이 나오는데, 이 부분은 영상으로 보시고 오겠습니다. 저는 마은혁 절대 임명 안 할 거라고 봅니다. 할 거였으면 진작에 했고요. 네. 절대 안 합니다. 오히려 만약에 탄핵이 인용되잖아요, 다음 주라도. 그러면 저는 거꾸로 국무위원들이 저런 사퇴할 수도 있다고 봐요. 네. 그래서 이게 무슨 이런 얘기는 들어보신 적 없을 텐데, 저쪽 동네에서는 돌아다니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일괄 탄핵 얘기하는데 저기서는 국무위원들 전원 자진 사퇴를 얘기해요, 인용되면. 왜 그런 얘기를 하느냐, 선거 일정을 못 잡아요. 선거 일정도 국무회의를 통해서 선포돼야 되는데, 확정돼야 되는데 국무회의를 할 사람이 없어서 선거 일정을 못 잡을 것이다, 이런 계획을 얘기하는 집단 혹은 무리에서 어떻게 마은혁을 절대 못 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고 상정하는 플랜들이 있어야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압박을 해보자라는 의견이 있으니 설득도 해보고 필요하면은 뭐 호통도 쳐보고 뭐 이렇게 하는 시간을 어느 정도 가질 것인가, 저는 그게 다음 주 화요일 오전까지라고 봐요. 아무리 뒤로 미뤄도. 그러니까요. 월요일 내내 해보고 화요일 오전까지 안 하면 끝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지금 본회의를 잡아놔야 된다. 그래야 설득력도 높아지고 압박 수위도 높아진다. 그래야만 탄핵 전 압박이라는 모색이 조금이라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안 되면 결행해야 한다. 다만 국무회의가 무력화된다고 조기 대선이 열리지 않는다는 건 내란 세력의 순진한 생각일 뿐입니다. 앞선 탄핵 외통수 플랜을 보셔도 아시겠지만
국회는 입법이라는 강력한 권능이 있기에 그저 행정부에서 선거일을 지정하지 않으면 선관위원장이 대신 지정해야 한다는 식으로 입법을 해버리면 그만입니다. 물론 사실상 입법을 통해 행정까지 통하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인 건 분명하므로 엄청난 혼란을 피할 수는 없겠지만 뭐가 됐든 윤석열이 복귀하여 북한처럼 왕정이 되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론 타임라인까지 구체적으로 작성된 플랜이 정보지에 공유되는 것을 보면 오히려 민주당이 헌재와 행정부를 압박하기 위해 일부러 풀어버린 것이 아닐까 의심이 드는데 역시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최상책입니다. 되도록이면 이렇게까지 되진 않았으면 하지만 여차하면 민주당이 모든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압박을 해야 헌재도 윤석열을 파면할 수밖에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고로 민주당이 더욱더 내란 세력들을 강하게 압박하여 하루빨리 윤석열이 파면되기를 기원합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